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된 재산 액수가 무려 총 70여 원에 해당합니다. 조부의 증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억소리 난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됐다면 어제 오늘 분위기는 최선 평론가님, 여당에서는 이제 주진우 청문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왜 주진우 의원을 탈탈 텁니까?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를 물려받았다고. 예. 돈 증여세 냈다고. 자식에게 물려준 것도 다 적법하게 했다고. 그러면 저기 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재산 물려받은 거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총 재산이 지금 2억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예. 난 청렴해요. 날 부정축제로 몰리면 누가 지금 재산의 과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즉 주진우 의원이 매일 스나이퍼처럼 저격수처럼 뭘 자료를 자꾸 내놓으니까 저 자료를 공개하는 사람 입이 신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더 구립니다. 라고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봐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합니까?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이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청문의 자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자꾸 왜 주진우 후보가 재산 형성 과정을 공개해야 됩니까? 주진우 후보가 주진우 주진우 의원이.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 왜 주진우 의원이 후보자가 돼야 됩니까? 예.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묻고 싶어요. 검증 대상이 아닌데 아니죠. 굳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주진우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 재산 전액 증여세를 다 냈고 할아버지 터 받아서 예금했을 뿐이니 나머지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서 화면 속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뭐 박선원, 한준호 의원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아까 최선 평론가 얘기는 아니 왜 스피커와 메신저를 공격하냐, 왜 검증 대상도 아닌 사람 검증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메신저를 공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정치인들에게는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그 금전 거래는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또 연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중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주진우 의원도 뭐 주진우 의원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서뿐만 아니라 뭐 그것을 떠나서 주진우 의원도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특히 뭐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도 뭐 사인간 채무를 뭐 지고 뭐 그 이후에 뭐 일부를 갚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는지를 동일한 기준에서 봐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뭐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마찬가지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 이 부분은 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잖아요. 24일, 25일. 모르겠어요.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런 설명과 해명, 뭐 재산 관련 얘기.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이 재산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해명은 뭐 인사청문회 때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저 이번 주제를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여러 재산 의혹, 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공격은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서로에게 꽤 부메랑이 되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뭐 봉사활동하는 것 또는 뭔가 좋은 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이 남에게 뭔가 입시에서 손해로 이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아빠 찬스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또 정당한 도움일 수도 있다. 기억을 잠깐만 되살려 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당시
정호영 전 장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당시에 이제 아빠 찬스 의혹 때문에 일단 낙마를 했었고 이게 또 근데 이제 박균택 의원이 엄호하면 입장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정당은 도움일 수 있다. 뭐 사실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도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번에는 아빠 찬스 아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가서 이거 뭐냐 아빠 때문에 뭐 이렇게 잘 된 거 아니야. 이거 반복되는 특히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게 부면하게 들어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이 변화에 따라서 공수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공수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공격의 포인트와 또 수비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공격자의 입장 또 이게 창과 방패로서의 역할들을 더 어떤 쪽을 더 충실하게 할 것인가 하는 쪽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입장에 대해서는 뭐 전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 그 본질은 후보자의 능력이라든지 후보자의 도덕성 모든 것들은 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한 순간만큼은 이 고리를 끊는 그런 용단도 어디 쪽에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쪽에서 늘 있을 때만 그런 것을 요구받느냐라는 쪽으로 주장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무슨 띠라고 합니까? 그 고르디우스 띠입니까? 뭐 하여튼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띠를 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한순간 가위를 잘라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에 이제 여당의 주진 의원에 대한 재산 관련 공격과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선별적으로나마 일단 다시 반론과 반격을 하고 있는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5위였습니다.